안녕하세요. 전국 170여 개의 장기연 기관 창업을 지원한 창업 안팀장입니다. 대표님, 벌써 우리 9번째 기초서류 교육을 진행해 드리고자 해요. 지난 시간에는 근로계약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떠셨어요? 어렵고 복잡한 서류일지라도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나하나 한 항목씩 차근히 읽어보시고 알아보시면 조금은 쉽게 작성이 가능하실 테니 꼭 반복 학습해주세요. 오늘은 장기연기관 설치 신고 시 인력으로 신고하는 대표자 혹은 직원이 해당 직책으로 결격 사유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자료들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총 3가지 서류입니다. 대표자와 시설장이 정신적으로 이상이 없는가를 확인하는 정신건강진단서. 대표자뿐만 아니라 신고할 모든 인력이 어르신을 돌봄에 어떠한 위험 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는가를 확인하는 각종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설치 신고 시 제출할 자료 등 모든 항목들의 진위 여부 파악을 위해 관공서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함에 동의를 하겠다라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이렇게 3가지 종류의 서류를 이번 시간에 같이 다뤄볼 거고요. 첫 번째로 정신건강진단서 확인할게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2 결격 사유를 보면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으로 판명된 자는 장기요양 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장기요양 기관을 운영하는 자, 바로 대표자와 시설장이겠죠. 그렇기에 이 정신건강진단서는 모든 직원이 낼 필요는 없고요. 대표자와 시설장, 이 2사람의 진단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에 대표자 겸 시설장이라면 진단서는 하나만 제출하시고 대표자와 시설장이 별개의 사람이면 각각의 진단서로 총 2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정신건강진단서가 필요한 사유는 앞서 말한 것처럼 법령으로 결격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서이지만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장기요양기관, 즉 사회복지 계열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면 어르신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사람들의 직군에 속하게 돼요. 이 사람들은 신체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건강도 매우 중요해요.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데 만약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거나 마약류 혹은 알코올에 중독이 되어 있다면 상황 판단, 인지 능력이 떨어져 다른 사람을 돌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발급받는 게 정신건강진단서고요. 이 진단서를 어디서 발급을 받느냐? 진단서의 제목을 보면 짐작하시겠지만 정신의학과에서 받을 수 있고 일반 내과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큰 대학병원까지 갈 필요 없이 동네 병원에서도 진단받을 수 있고요. 하지만 모든 내과, 모든 정신의학과라고 해서 다 발급을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발급이 가능한 병원이 있고 발급이 불가능한 병원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시기 전에 반드시 전화로 먼저 진단 여부 문의를 해보세요. 정신건강진단서가 필요한데 이 진단서에서 제가 정신질환자가 아니고 마약류 등에 중독되지 않았음이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항이 적힌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라고요. 그 다음에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시면은 바로 내원을 하셔서 진단을 받으세요. 절차는 병원에 내원 후 간단한 소변검사와 혈액검사가 진행되어 검사 시간이 길지 않고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짧게는 반나절, 길게는 이틀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해요. 결과가 나온 후 진단서가 발급되는데 이 진단서엔 반드시 정신질환자가 아니며 마약류에 중독되지 않음,
이란 문구가 필수적으로 적혀 있어야 인정이 된다는 점 유념하시고 설립서류 제출 일주일 전까진 여유 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서류 한번 알아볼게요. 두 번째 서류는 각종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입니다. 장기유한 기간에서 조회하는 범죄의 종류는 일반 범죄, 노인 학대, 장애인 학대로 이 세 가지 종류의 서류를 모두 준비해 주셔야 되세요.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을 최측근에서 돌보는 장기유한 기관의 대표자 및 모든 직원이라면 당연히 범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기에 인력 신고하는 모두의 범죄 경력 조회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면 이 범죄 경력 조회를 대표님이 직접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범죄 경력을 조회함에 대해서만 이 사람에게 동의만 얻으시면 돼요. 그 동의에 대해 쓰는 것이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이고 그 동의서를 활용하여 진짜 범죄 경력 조회는 시군구, 즉 지자체에서 직접 진행합니다. 이 각종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지 않고 각 범죄별로 동의서가 구성되어 있어서 모두 각각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 이 동의서 양식 법제처에 있지만 하나하나 찾기 힘든 우리 대표님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서 제가 네이버 국회어 카페에 잘 정리해 두었어요. 꼭 카페 방문하셔서 양식 찾아가세요. 이 양식 다운받으신 후 인력 신고할 모든 분들의 인적사항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맨 앞장에는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적어주시고 두 번째 장에는 모든 직원들의 인적사항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동의자 서명란에도 모두 각자의 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서류 볼게요. 세 번째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표님이 행정정보에 대해서 직접 조회를 하는 게 아니고요. 개인정보가 들어간 행정정보에 대해 관공서에서 조회하는 것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라고 동의서를 제출을 하면 돼요. 이 서류는 법제처에 있는 게 아니고 지자체마다 별도의 양식이 있기에 시, 군, 구청 담당 주무관님께 요청하시면 양식을 주실 거예요. 그 양식을 받아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평균적인 양식은 이 양식과 동일합니다. 다만 안에 세부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꼭 지자체별 별도 양식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정신건강 그리고 범죄 경력 여부 등에 대해서 이 사람의 결격 사유를 확인하는 서류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다룬 서류들은 비교적 간단한 서류들이니까 잘 확인하셔서 준비해주세요. 이외에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일생일 때 단 한 번의 기회로 누리는 천천박사와의 창업 무료 상담을 신청해보세요. 천천박사의 무료 상담은 이런 한 푼 받지 않고 단 한 번 정해진 시간 동안 궁금한 사항에 대해 시원하게 답변을 드리는 대표님을 위한 공헌 사업입니다. 상담 신청은 본 영상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이상 창업 안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